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는데 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야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영장이 들어왔는데 아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아무도 예상을 없어요.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입법에 불법입니다. 교도소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거길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사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어디서 집행은 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자, 2456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를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는 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대통령 마세요.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완강히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강력히 없었고요. 저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문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 열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그게 정도예요. 밝아요. 예. 몸에 손대는 거 전까지 갔다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조폭 오늘 사실 굉장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내 팔 부러져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재판 이 참여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품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변호사님들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세영님, 봉도사님 오른쪽 변호사님 너무 귀여워요. 완전 팬이에요. 박지원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 아닙니까? 오른쪽 이쪽입니다.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또 몰라. 자, 여긴 아니에요. 나만 빼고. 6674님. 났는데 뭐가? 예.
아니, 내 오른쪽이 왜 이렇게 돌아서 거기까지인데. 6674님, 봉도사님, 제주도 여행 중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그냥 듣지 말고 제주도 여행하세요.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항에서 어떤 한 50대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저씨분이 벼랑 날 보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지금 정치쇼 듣고 있었는데. 아니, 왜 로마까지 와서 정치쇼를 듣고 계세요? 다운받아갖고. 로마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갔대요? 로마 휴일. 원래 휴일은 로마를 가는 그러네요. 거예요. 좋으시겠다. 로마 휴일. 언제 가나, 우리는. 자, 이제 블랙리스트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이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방적으로 좌파 진영에 예술인들 도와주고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도 작성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우파 진영만. 우파 진영. 네. 예, 그분들을 도와준 것도 지금 이건 아직 재판 진행도 안 했어요. 1심에서 일단 김기춘 실장 유죄가 나왔죠. 예.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반대 측면이에요. 동전이 양면입니다. 예. 어디를 지원하면 어느 쪽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경련을 이용해서 뭐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우리 정권의 뭐 좀 우호적인 쪽에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예. 그 화이트리스트도 블랙리스트가 직권남용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저는 아까 요거 한마디 꼭 해야겠어요. 박 전 대통령 그 무죄 취지로 이게 써놓은 내용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정확하게 김기춘 실장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김기춘 실장이 계속 이거 무죄라고 주장해왔거든요. 이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100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나눠줘. 그러면 누구를 주고 누구를 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가 판단해 준 게 이게 무슨 죄냐. 이게 김기춘 시장의 무죄 취지 변론이거든요. 그럼 무죄 취지 변론 김기춘 시장 무죄 선고했어야죠. 그러니까 왜 유죄를 했죠? 근데 그거를 뭐 은밀하게 뭐 지원을 했다는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듣다 보면 이거 상소심과 혹시 또 김기춘 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들어가는데 네. 그건 넘어가기 전에 블랙리스트 7명 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6명은 유죄다. 네. 실제 2심에서 뒤집히는 가능성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 무죄됐잖아요. 예. 반대 사건들도 많거든요. 아. 저는 특검에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새롭게 증거들을 좀 모으고요. 예. 특히 캐비넷에서 뭐가 나왔는지 잘 몰라요. 보고들이 있어요. 예. 그걸 조합할 거고 또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윤선 장관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하나.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1심 재판도 네. 진행이 안 됐어요? 두 개 병합된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유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다들. 그런데 자 저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국민들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변호사가 촛불 전에 헌법 특강하는데 6명인가 하나 9명 나왔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번에 갔더니 250명이 왔대. 헌법 특강을 하는데 막 줄을 서갖고 100명 좀 넘게 들어오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수준이 높아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리스트 작성하는데 조윤선 정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 그 전에 있던 박준호 정무수석을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소 안 하면 특검이 기소하는 거죠. 특검이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 보냐면 유죄가 나오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철 전 비서관하고 예. 정관주 전 차관이 진술 바꿔야 돼요. 그 외에 왜냐면 특검에서 진술한 거하고 법정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완전히 했다 안 했다 이게 바뀐 거 아니라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그럼 뭐 재판장은 자기 눈앞에서 한 진술을 믿는다고요. 검찰 조선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정관준 전 차관이랑 신동철 비서관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예.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가 지금 나오기는 특검이 그동안 오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행정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양심을 선언하겠습니다. 이건 쉽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진술이 키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정무 보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박준수 정무수석 왜 나오는 거냐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지 말아요. 해요? 그거보다도 네. 지금 딴 백성문 거요? 변호사 이제 판사가 돼갖고 판결하세요. 여기 신동철 정관주 진술이 있기 때문에 네.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우리 누굽니까? 누구죠?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캐비넷,
비장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 백성훈 변호사 판결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 쪽에 손을 들겠어요. 웬일이래. 왜냐면 예. 캐비넷 문건 내용 지금 정확하게 우리 모르죠. 예. 그 내용 잘 모르고. 전 조금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윤선 그게 안 장관이 나오면. 지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나머지 6명의 유죄 받은 사람이 조윤선 근거로 해갖고 우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여기는 신동철 비서관이나 정관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위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는 거고 예. 김기현 추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한번 있었죠.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예. 그 당시에 김영환 고 김영환 민정수석을 쏙 빼고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직거래. 네, 직거래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거기다 유진용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조윤선 정무석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조윤선 장관이 좀 억울한 것 같다. 그런 진술들이 모아진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을 뒤집기는 예. 아직은 쉽지 않다. 근데 뭐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비넷에서 보물이 나오면 아이고 한 스모킹 걸렸네 건이 걸렸어 나오면. 이게 딱 나오면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뭐 하나 없겠습니까? 보건데. 이렇게 끌고 가냐? 어차피 나가봐야 내 재판에 영향 있으니까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 거 뻔한데. 그러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세상에 누가 영장 앞에서 안 갈래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사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법치주의 강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 이런 거 참 좋아졌어요. 그런 워딩. 근데 본인은 안 하네요. 아니 엄정한 집행까지는 했죠. 네.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엄정한 집행 엄정한 어디서 집행은 나세요? 당신들만 하고 나는 안 해요. 자, 2456년 강력히 저항했다는 건 어떻게 저항했다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저항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이 세 분 변호사들 모릅니다. 저희는 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나안 가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집행을 이상일걸요? 자빠졌다고? 아니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아니었어요. 간단해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네. 누가 저항을 많이 하냐면 조폭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그 끌어낼 때 막 저항하는 건데.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 비주얼 그냥 보듯이 해야죠. 문을 딱 열려면 문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박 문 전 열지 대통령 마세요. 목소리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 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저 죽습니다. 여기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항이 뭐 끌고 나가는데 완강히 저항해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저항이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건강상 이유예요. 며칠 전에 병원도 갔다 오셨고 뭐 병원에서도 뭐 별 큰 이상은 강력히 없어 저항이라고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없는데 문까지 땄을 거예요. 문 덜커덩 따는 소리 딱 나는 순간 문 열 들어오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이제 저는 그 그게 정도예요. 밝아요. 예. 몸에 손대는 거 전까지 갔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조폭 오늘 사실 굉장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보통 알겠습니다. 문을 딱 팔로 끼고 네.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는데 구인 네. 완강히 저항해서 못했어요. 이거가 국민들 관심 높아요. 높아요. 오늘 구인 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예. 안 근데 지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서 우리 현행법에 구인 집행에 대해서 거절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구인 영장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없어요. 예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 만들 때, 만약 법률을 만들 때 구인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했을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입법의 불법입니다. 교도소 입법의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참관이나 뭐 가족들 심사를 당황하는 건 뭘까요? 거길 제가 뭐 아니 그래서 예. 이럴 때 교도소에서 처하는 조치가 있어요. 강력하게 구인 저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교도관 툭 치잖아요. 마구당탕탕 하다 보면 그거요. 바로 징벌방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조치가 없지가 않아요. 징벌방으로 보내요. 이게요. 또 소리 지르잖아요. 또 보내. 맞아요. 예. 저는 결론은 동일한데 박 변호사랑 과정은 달라요. 입법의 불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영장 집행이거든요. 그렇죠. 영장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이제 법에다가 양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온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저 광화문에서 오다 보니까 또 무슨 이제 시위를 하시던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연행이 돼 가시더라고요. 경찰한테 예. 뭐 현행범 체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면 돼요. 이것도 영장이니까 가서 끌고 오면 돼요. 구속영장 집행하듯이.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또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가다가 또 발가락 다쳤다 그러면 또 병원 가야 되지. 예. 또 난리 나지.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해야지 어떻게. 내 팔 부러져. 그리고 그걸 잡고 안 나와. 아. 그럼 이제 교도관들이 요즘 못 때리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끄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팔 풀고 너 때문에 달리부터하고 구인하지 않고 징벌방에 먼저 보내. 그러면서 좀 당신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거나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변호사도 이거 구인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이게 뭐 입법의 불비 얘기도 하셨는데 뭐 말한 것처럼 딱 그래요. 아니 구인영장 발부됐는데 안 넣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넣으면 원래 끌고 올 수 있는 게 구인영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끌고 간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던